자, 보자. 자, 16쪽으로 넘어갈게요. 얘들아, 다 했어. 30분만 하면 돼. 자, 16쪽에 보면은 원소 발견의 역사라고 해서 뭐 몇 년도에 무슨 원소를 뭐 지구 사람들이 발견했다 뭐 이런 건데 이런 거 뭐 과학에서 중요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사회도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17쪽에 보면은 원소, 화합물, 원소기호, 불꽃반응 알지? 몰라? 알지? 불꽃반응 색깔은 약간 까먹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1학기 때 배웠잖아, 너네, 그치? 까먹은 사람은 고등학교 가서도 또 쓰이니까 한 번씩 외워두시고. 그리고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시면 18쪽에 보자. 18쪽에는 좀 새로운 것들이 나오니까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스펙트럼이 나오네요. 스펙트럼이 뭔지 알아요? 스펙트럼. 어디 갔냐? 스펙트럼이 뭐야? 빛이 나올 때, 요 빛의 색깔 띠를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그리고 전에 사람 눈에 보이는 빛은 가시광선이라고 그랬죠. 자외선 보여 안 보여? 적외선도 안 보이죠. 가시광선이 보이는데 여기서 말하는 빛의 색깔 띠는 가시광선의 띠를 얘기해요. 다른 빛은 사람이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럼 가시광선이 너네 알다시피 깔, 주, 노초, 화남 요 색깔 띠 요게 스펙트럼인데 무지개같이 빨주노초, 파남보 연속적으로 색깔 띠가 나오면 그건 무슨 스펙트럼이라고 그러냐면 연속 스펙트럼이다. 그런데 이걸 왜 그랬냐면 물리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빛도 파동이에요. 파동이 뭐지? 아니 읽을 줄 알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읽지 말고 뭐냐? 파동이 뭐냐? 안 배웠니? 배웠잖아. 지금 배우면 어디다가 기억하는 것 같은데 파동이 뭐야? 한 점에서 또는 한 곳에서 진동이 생기면 그 진동이 어떻게 되는 거죠? 퍼져가는 거죠. 모든 방향. 그치? 사방이라는 말은 잘 쓰지 마세요. 사방은 방향이 몇 군데지? 네 군데. 네 군데니까 동서남북 네 군데니까 서술형 같은 거나 이런 거 나올 때 사방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사방팔방도 쓰지 말고 사방팔방은 네 군데 여덟 군데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빛도 파동인데 여보세요. 보라색이 진동을 많이 하고요. 빨간색이 진동을 조금 해요. 얘가 진동수가 많고요. 얘가 진동수가 적어요. 물리 때 배웠니? 배웠어?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거든. 파동의 에너지는. 그럼 무슨 색깔의 에너지가 더 크다? 보라색 쪽의 에너지가 큰 거야. 얘가 에너지가 작은 거야. 그런데 화학이나 화학에서는 파장이라는 게 중요하거든. 파장이 뭐지? 길이. 무슨 길이? 파동에서 높은 데를 마루라고 그러죠.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 또는 고래에서 골까지 거리. 이게 파장이에요.
그러면 파장은 누가 더 기니? 빨간. 빨간색 쪽이 파장이 긴 거야. 얘가 파장이 짧고 얘가 파장이 긴 거예요. 그래서 너네 화학 같은데 문제가 나오면은 빛이 나오면은 보통 파장이 숫자로 나오거든. 그리고 어떤 애들은 파장이 숫자로 나왔는데 숫자가 큰 것만 보고서 아 얘가 에너지가 큰 거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틀린 거예요. 파장이 긴 놈이 에너지는 어떤 거야? 작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띠가 나오면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그러고 참고삼아 이게 가시광선인데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더 큰 거는 뭐지? 자외선이죠. 이쪽에 에너지가 큰 거야. 근데 왜 이름이 자외선이야? 보라색을 자색이라 그러지. 자색의 바깥쪽에. 그럼 이 빨간색의 바깥쪽에. 적외선이죠. 빨간색을 적색이라 그러죠. 적색의 바깥쪽. 그럼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중에는 누가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야? 적외선이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야. 그 누가 파장이 제일 긴 거야? 적외선이죠. 네? 근데 사람은 관찰할 수는 없고 기계를 이용해서 관찰을 해야 되고 센서. 자, 근데 스펙트럼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다 했어. 빨리. 선생님 주의는 오늘 나갈 것까지만 진도 빨리 나가고 너네 쉬는 시간 주는 게 선생님. 네? 선생님 주의야. 그러니까 할 때 집중해서 하고 그리고 쉬자고. 알았지? 빨리빨리 하고 쉬는 게 낫지. 자, 스펙트럼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고 또 어떤 거 있는지 아니? 선 스펙트럼이 있는데 선 스펙트럼 중에 방출선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고 흡수선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어요. 스펙트럼도 원리 들어가면은 굉장히 복잡한데 그 복잡한 과정을 이제 고등 과정 할 때 나중에 한번 배우고 지금은 이 책이 나온 정도만 좀 해줄게요. 봐봐. 방출선 스펙트럼은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을 때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찍혀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나오는 거지? 무슨 빨간 선, 뭐 노란 선, 파란 선 같이 일부 빛만 어떻게 돼? 방출돼서 나오는 거지. 선에. 그렇지. 그럼 흡수선 스펙트럼. 얘는 뭐지?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있는데 중간중간에 검은 흡수선이 있는 거야. 이거는 지금 색깔이 나오니까 방출선이라고 하고요. 빛이 방출됐다. 요거는 검은 흡수선이에요. 얘네 빛 중에 검은 빛은 있니 없니? 검은 빛은 없어요. 빛이 없으면 검은 거야. 얘네 뭐 게임 같은 거 할 때는 뭐 검은 빛도 나오고 그러는데 검은 빛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줄 거는 봐봐. 이런 방출 스펙트럼이 찍혀 나오는 거는 너네 1학기 때 배웠듯이 원소들의 스펙트럼을 찍으면 이렇게 방출선이 나와요. 그래서 1학기 때 원소마다 이 스펙트럼이 어때?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원소 구별할 수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치? 그래서 원소마다 방출 스펙트럼이 달라요. 그리고 흡수 스펙트럼은 보통 별빛들을 관찰하는 흡수 스펙트럼으로 관찰해요. 우주에 있는 별빛.
아, 이게 자세한 원리가 있긴 한데, 봐봐잉. 너네 우주에 별이 있어잉? 봐봐. 근데 우주에 뭐 수소, 헬륨이나 이런 가스 구름들이 군데군데 있단 말이야. 그리고 별에도 너네 대기가 있는 거 알고 있니? 별에도 대기가 있어요. 그럼 지구에서 이 별빛을 관측하는 거야. 스펙트럼. 그런데 이 별빛이 맨 처음에 나올 때는 빨주노초파는 그거 다 나와요. 가시광선이. 그런데 별의 대기를 거치거나 이렇게 우주에 가스 구름을 거치면 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전부 다 지구로 올까 못 올까? 못 오죠. 이 대기나 이 가스 구름에서 일부 빛을 어떻게 할까? 흡수를 해버려. 흡수를 하기 때문에 모든 빛이 지구로 오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검은색 여기에 빛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별의 대기나 이런 가스 구름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흡수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주의 별들은 태양도 먼데 우주의 별들은 굉장히 멀죠. 그래서 대부분 우주의 대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흡수선이 지구에서 관측이 돼요. 그럼 선생님이 이 위치를 왜 일치시켰냐면은 이것도 추가적으로 알아두세요. 잘 봐. 너는 지구에서 원소의 스펙트럼을 찍어.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얘가 수소에선 스펙트럼이야. 수소에. 그리고 어떤 A별에 흡수 스펙트럼을 찍었대. 근데 지금 위치가 어때? 이 수소하고 이 별이 약간 삐뚤어졌을 수는 있는데 일치하지, 그치? 그럼 나중에 고등과정에서 배우겠지만 원소의 방출 스펙트럼하고 안 들어도 돼. 평일에 한번 나오면 돼. 알지? 평일에 한번 나오면 돼. 알지? 그 다음에 별의 흡수 스펙트럼이 일치하면 이 별은 이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들이 이루고 있는 원소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선생님 왜 이게 일치하면 이 별은 이 원소로 되어 있어요? 자세한 원리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안 배워. 응? 대학교 전문적으로 가야지 배워. 그럼 너네가 알아줄 건 뭐다? 과학자들이 밝힌 거. 별의 흡수선하고 원소의 방출선이 일치하면 이 별은 이 원소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게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스펙트럼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태양은 스펙트럼 찍으면 무슨 스펙트럼 나올까? 태양 빛은? 연소? 얘가 흡수야. 태양도. 태양도 대기가 있어요. 그래서 빛이 대기를 거쳐오다 보면 흡수를 한다. 나는 태양이 연속으로 이렇게 나온 책은 약간 초딩책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 걔네들이 이런 선 스펙트럼 안 배우거든. 그래서 그냥 초등학교 때는 단순하게 연속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태양도 별이기 때문에 대기가 있고 흡수선이 있다. 그럼 연속으로 나타나는 거는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백열등 같은 거. 백열등 너는 정부 알아요? 그 정부 있죠. 정부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 지금 이렇게 연속으로 나와요. 그 정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너는 저거는 배우지 않았니? 18쪽하고 19쪽에 그 원자설, 뭐 입자설, 연속설 뭐 이런 거는 배우지 않았니? 네. 이거 배웠지, 그치? 전에 과학선생님하고. 전에가 아니고 지금 배우고 있지. 너네 그러면 원장 선생님하고 뭐 배우지? 3학년. 아, 3학년 거? 자율과 반응도요? 네. 아, 생명 부분 배우는구나.
그래서 요건 배운 거니까 넘어가고 19쪽에 동위원소가 나오는데 동위원소 선생님 저번 시간 설명해 줬죠? 기억나? 알아두세요. 자, 다음 장으로 가면은 지금 되게 빨리 나온다.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고 끝내줄게요. 시계를 봐. 20분 남았어요. 시간 겁내 안 가요? 너네 그리고 이제 곧 내신 대비 기간 들어가는데 선생님 알기로는 다음 주까지만 이 수업하고 그리고 내신 공부하잖아, 그치? 그치? 그리고 내신 끝나고 다시 이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하고 시험 공부 하시면 되는데 시험은 너네 학교 시험은 잘 보잖아. 아니냐? 걱정되냐? 잠깐 너네 2학기 공의가 뭐지? 이번 시험 보면 뭐 들어가니? 학교마다 다른가? 너네 1학년 때 과학은 대다 쉬웠는데 2학년부터 갑자기 좀 어려워졌죠. 그치? 고등학교 가면 쉬워? 1학년 때 시험이 쉬웠어. 아 그래? 고등학교 가면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얘네 갑자기 어려워지거든. 고등학교 문제들이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중학교 시간이 있을 때 많이 배워두면은 고등학교 가서 잘 할 거야. 근데 중학교는 과학 시험 보면 학년 평균이 몇 점 정도 나오니? 지금 시험이 어려우면 60점대 아니면 70점대는 나오지 평균이. 그치? 고등학교 가면 학년 평균이 몇 점 정도 나오지 않아요? 3, 40점. 시험이 조금 쉬우면 한 50점대 나오고. 평균이 그렇게 낮아지는 이유가 뭐야? 문제가? 어려워서.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100점 받았다고 그러면 되게 잘하는 거야. 근데 너네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하고 끝내줄게요. 뭐야? 요즘 선생님이 너무 편하게 줬다. 저번 시간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제 너무 편하니까 이 녀석들이 그냥. 자, 보세요. 몇 쪽이냐면은 20쪽에 여기는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나오는데 원자의 구조는 다 알고 있죠. 원자가 있어요. 가운데 뭐 있니? 원자 핵이 있고요. 그리고 원자핵 안에는 또 뭐가 있니? 플러스 D는 양성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 안 D는 중성자가 있죠. 그리고 겉에는 마이너스 D면서 돌아다니는 원자가 있죠. 선생님 이거 다 아는데 왜 썼냐면은 여기에서는 뭘 배우냐면은 옛날에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서 이 원자 속에 있는 이런 입자들을 발견을 했어요. 그것도 알아둬야 돼요. 이것도 나오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 전자를 발견했는데 이 첫 번째 발견했어요.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음극선 실험을 해요. 이 실험을 해서 전자라는 입자를 발견을 했어요. 그 다음은 원자핵을 발견해요. 러더퍼드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잠깐만, 어딨을까? 러더퍼드. 이 과학자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건지를 가르쳐 줄 거야, 이제. 그래서 원자핵을 발견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양성자를 발견해요. 요거는 요 원자핵 발견했던 러더퍼드하고 골트슈타인이라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져요.
무슨 실험하냐면 양극선 실험이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성자를 발견해요. 체드윅이라는 과학자가 있는데, 체드윅이라는 과학자가 B가 무슨 원소지? 베릴륨판에 알파 입자 충돌 실험을 해서 발견해요. 그래서 현재 옛날에 과학자들이 이 입자들을 발견함에 따라서 현재 원자 구조가 나온 거야. 됐니? 그럼 오늘 음극선 실험 한 가지만 보고 끝내줄게요. 자, 음극선 실험 보자. 자, 음극선 실험은 어떤 과학자?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실험을 통해서 뭘 발견했어? 뭘 발견했어? 전자를 발견했어. 네? 그럼 실험 장치가 거기 간단하게 그려져 있는데, 자, 이렇게 관이 있어요. 자, 관이 있고, 요 안에 진공이야. 진공만을 준비했어. 그리고 한쪽에 금속판을 갖다 놨는데, 그리고 또 한쪽에 또 금속판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 구멍을 조그맣게 뚫어놨어. 자, 잘 봐. 다 했어. 5분이면 끝나. 그리고서 이쪽에 전기를 꽂았는데, 이쪽에 플러스 전기를 꽂고, 여기는 마이너스 전기를 꽂고, 고전압. 전압을 굉장히 높여서 강한 전기를 보내줘야 돼요. 그랬더니 빛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빛. 그리고 구멍 뚫어 놓으니까 이 구멍으로 빛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럼 이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생각한 거죠. 이 빛이 왜 나오지? 빛이 왜 나올까? 그러면서 빛이 구멍 뚫어 놨더니 플러스 극쪽으로 가네? 그럼 빛은 마이너스 성질이 있나 보다. 플러스로 끌려갔으니까,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성질이 있나 보다 그러면서 음극선이라고 얘기해요. 이 빛이 왜 나왔냐면, 봐봐. 금속판, 물질이지. 그럼 얘네들도 뭘로 구성이 돼 있어? 원자로 구성이 돼 있겠죠. 그치? 아니, 원자로 구성이 돼 있는데, 고전압, 전기 에너지를 공급시켜줬어. 그럼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면 이 전자들이 어떻게 될까? 에너지 받으니까 운동이 빨라지면서 튀어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 너무 크게 얘기하면 또 약간 방해될 수 있으니까 다시 얘기할게. 이 전자가 원래는 이 원자 안에서 돌아다니죠. 원자핵이 플러스 T니까 이 마이너스 전자를 어떻게 끌어당길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안에서 돌아다니며, 근데 에너지를 공급했어. 그럼 전자들의 에너지가 어떻게 돼? 커지겠죠. 커지다 보면 어떻게 될까? 튀어나올 수도 있다. 빨라져서. 그래서 고전압 전기 에너지를 보내주면 여기에서 금속판에서 전자들이 툭툭 튀어나와. 툭툭. 원자 밖으로. 근데 튀어나왔는데 마이너스 T잖아. 그럼 어디로 끌려? 플러스로 끌려가겠죠. 끌려가는데 얘가 에너지를 갖고 있죠. 에너지 갖고 있으니까 빛이 나오는 거야.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 눈에 보이는 빛이 보이고 얘가 끌려가던 힘에 의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통과해서 가게 돼. 그래서 결론은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이런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물질 안에 전자가 있구나. 즉 마이너스 T는 무슨 입자가 있구나. 그러면서 전자라는 말을 나중에 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톰슨이 모형을 하나 제시하거든. 원자 모형. 자, 지금은 얘네들 발견했어, 못했어? 못했지. 지금 전자만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물질 안에, 원자 안에 이런 마이너스 T는 전자가 군데군데 박혀 있다. 이런 원자 구조를 얘기해요. 그런데 전자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물질이 다 마이너스 되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플러스는 아직 뭔지 모르지만 요 원자에 플러스가 바다같이 퍼져 있고 그 위에 전자가 박혀 있다. 그리고 에너지를 받으면 박혀 있던 전자가 튀어나온 거다. 뭐 그렇게 모형을 주장을 해요. 맞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옛날에 얘기한 거니까. 자, 그런 내용이 20쪽에 적혀 있어요. 되니? 그래서 이 정도 설명해 준 정도만 아시면 되고, 거기 또 추가적으로 저것도 있구나. 너네 가운데 그림 한번 볼래? 너네 여기 가운데 그림에 요거 3개 나오죠? 보이니? 가운데 표? 그거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음극선이 나오는 데다가 어떤 물체를 갖다 놨더니 뒤에 그림자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 음극선이 나오지. 근데 이쪽에다가 무슨 물체를 갖다 놨더니 뒤에 그림자가 생겨. 그럼 너네 그림자는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생기죠. 너네 선생님 손바닥 여기 갖다 대면 빛이 직진하니까 선생님 모양대로 그림자가 생기는 거지. 그러면 여보세요. 그림자가 생긴다는 걸로 봐서 이 음극선은 어떤 성질일까? 직진하는 성질이다. 그런 것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그림을 보니까 어떻게 돼? 음극선이 가고 있는 곳에다가 바람개비를 갖다 놨더니 바람개비가 돌려래. 그럼 봐봐, 이 바람개비 날개가 있어. 네? 그 음극선이 와서 얘를 치니까 돌아가는 거지. 근데 너네 얘를 치려면은 이 음극선 전자가 질량이 있어야 돼. 질량이 없으면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람개비를 돌렸다는 얘기는 음극선, 즉 전자가 뭐가 있다? 질량이 있다는 걸 또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세 번째는 음극선이 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옆에다가 하나 더 연결시켜 놨죠. 그때는 음극선이 어느 쪽으로 휘었어? 플러스 쪽으로 휘었지. 그럼 플러스 쪽으로 휜 걸로 봐서 음극선은 무슨 전하를 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 실험을 통해서 음극선의 성질까지도 알아낸 거예요. 너무 빨랐니?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시간 모자라니까 다음 시간에 이 원자의 기술 좀 가르쳐줄게요. 그럼 숙제는 어디까지? 많지 않아? 배운 데까지? 그러면 14초까지죠? 맞나? 14초까지 문제 풀고 채점하고 모르는 거 체크해서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또 숙제 하나 뭐? 노트 정리하는 거. 많지 않아요?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원자의 구조 하자. 자, 저번 시간은 그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전자를 실험을 통해서 발견했다 그랬죠. 무슨 실험? 음극선 실험. 그치? 자세한 거 저번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꼭 기억해보고, 그리고 영상 찍어놓는 이유는 너네가 나중에 혹시 복습하려면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링크 걸어줄 테니까, 카톡에 보내줄 테니까 집에서 좀 한번 보던지 학원 나와서 보던지 아니면 선생님한테 묻던지 그렇게 하세요. 전자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원자 안에 무슨 입자를 발견했다 그랬죠? 전자 발견한 다음에
원자핵 발견했다 했잖아요. 원자핵을 발견하는데 어떤 실험이냐면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과? 자, 저번 시간에 말해줘서 다 까먹었지. 오, 교캠? 러더퍼드. 뭐 과학자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그래도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너네 알파 입자라고 들어봤니? 알파 입자가 뭘 얘기하냐면은 헬륨 원자핵을 알파 입자라고 해요. 헬륨 원자. 헬륨은 몇 번이니? 2번. 그럼 양성자가 몇 개니? 2개. 근데 원자핵에 이렇게 양성자만 있으면 양성자끼리의 반발력 때문에 원자핵이 유지가 안 돼요. 뽀개져요. 서로 반발하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헬륨은 여기에 중성자가 2개 이렇게 껴 있어서 이 원자핵의 반발력을 중성자가 어떻게 완화시켜줘요. 이게 헬륨 원자핵. 아무튼 원자핵이니까 무슨 전기입니까? 플러스 띄겠죠. 요걸 알파 입자다. 그 알파 입자가 있으면 또 무슨 입자도 있을까? 알파 다음에 뭐니? 베타 입자도 있는데 베타 입자도 나중에 한번 나올 기회가 있을 텐데 베타 입자는 전자를 베타 입자예요. 전자. 자, 산란이 뭐니? 산란. 산란. 닭이 알 낳는 것도 산란한다 그러는데 그 산란이 아니고 산란이 뭔가? 빛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빛이 산란된다 그런 말 못 들어봤어? 그게 뭐야? 그치, 퍼지는 거. 쉽게 얘기해서. 빛이 퍼지는 거. 그래서 알파 입자를 쐈을 때 그 빛이 퍼지는 실험이다 그런 얘기인데 실험 장치가 거기 그림에 나와 있죠? 자, 여기에 아침이라 졸리더라도 좀 보세요. 열심히 하고 시작. 선생님 얘기했듯이 수업 나갈 때까지만 빨리 나가고 쉬는 시간 많이 주는 게 낫죠? 알파 입자 발생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알파 입자를 만들어서 쏘는데 여기다가 금박을 하나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런데 금은 금속이야. 금속들은 너네 얇게 이렇게 펼 수가 있죠. 그래서 얇은 금박을 하나 준비해서 여기다 알파 입자를 쏘고 이 알파 입자를 감지할 수 있는 형광막을 설치해요. 옆에서 그래서 됐죠? 알파 입자가 무슨 전기 띄고 있어? 여기 플러스 띄고 있는 건데 당연히 입자가 작으니까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럼 얇은 금박에 쐈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대부분이 얇은 금박을 그냥 통과하대. 그런데 일부가 이렇게 굴절을 하든지 심지어 반사도 하고 굴절은 알죠? 꺾이는 거? 반사는 당연히 알고. 그래서 뭐 이런 실험 결과가 나왔대. 그럼 너네 금박은 물질이니까 이 안에 뭘로 가득 차 있어? 원자로 가득 차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알파 입자가 이 원자하고 부딪혀서 대부분 통과했다라는 말은 이 원자 안은 대부분 빈 공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러더퍼드가 알아내요. 그러니까 이 얇은 금박을 확대해서 보면은 금박 안에 이렇게 원자들이 있을 거야. 원자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알파 입자를 쏜 거야.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그냥 직진을 했대요.
대부분이 직진한 걸로 봐서 이 원자 안은 대부분이 빈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직진했겠죠. 그런데 일부가 어떻게 됐대? 굴절하거나 반사를 했대요. 그래서 너덜퍼드가 얘가 왜 굴절하고 반사할까? 요 원자 안에, 물질이 있는 원자 안에 플러스 띠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봐봐. 요 원자 안에 이렇게 플러스 띠는 어떤 입자가 있다 그러면 알파 입자가 무슨 점이 돼요? 플러스 띠니까. 요 플러스 띠나 알파 입자가 가서 비스듬하게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반발력 때문에 알파 입자가 이렇게 굴절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거의 정면으로 가게 되면 알파 입자도 플러스고 원자핵도 플러스니까 반발력 때문에 반사도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부 알파 입자가 굴절이나 반사하는 걸로 봐서 원자 안에 플러스 띠는 뭔가가 있다. 그러면서 이 플러스 띠는 거를 원자 핵이다라고 이제 밝혀내게 되죠. 그래서 일부가 굴절하고 반사한다. 원자 안에 플러스 띠는 원자핵이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개념만 알아두시고 나머지 더 자세한 거는 복잡해요. 그래서 알 필요도 없고. 네? 자, 그래서 이제 러더퍼드가 입자 모형을 하는 얘기예요. 러더퍼드 원자 모형. 그래서 원자가 있을 때 플러스 D는 원자핵이 중앙에 조그맣게 있대요. 그러니까 굴절이나 반사를 조금밖에 못한 걸로 봐서 원자핵의 크기는 어때? 작죠. 원자핵이 만약에 이떠시만하게 크다 보면 이 알파 입자가 대부분 막 굴절 반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전자는 어때? 그 전에 밝혀졌죠. 누가? 톰슨이. 네? 졸려 벌써? 왜 가만히 있다가 선생님 목소리만 들으면 졸려? 나 봐봐. 하다가 많이 졸리면 얘기해. 잠깐 나갔다 와서 저기 물 한 잔 먹던지 한번 나갔다 오세요. 자, 톰슨이 그 전에 전자를 발견했잖아요. 그러면서 원자핵 주위에 이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다. 이런 모양을 제시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원자핵 안에 양성자, 중성자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책의 밑에 보면은 원자 모형,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한 개라 그래서 하나가 더 나오네. 이것도 한번 보자. 너네 그 러더퍼드는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그 주위를 뭐 돌고 있다. 이런 모형을 주장했다 그랬어요. 아직까지 전자 껍질은 알아냈어요? 못 알아냈어요? 못 알아냈죠. 근데 실제 원자 안에는 전자들이 움직여 다니는 뭐가 있어? 전자 껍질이 있단 말이야. 네? 이거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나? 봐봐. 원자핵이 있어요. 그리고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이렇게 전자 껍질들이 있는데 이 껍질은 무한대까지 있어요. 여기 껍질 안에서 이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건데 이 껍질하고 껍질 사이에는 전자가 있을 수 있니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옮겨갈 수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원자 안에서 이 전자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보면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했지? 전자들의 에너지가 커진다 했죠. 얘기했죠. 에너지가 커져.
껍질의 에너지가 좀 작아요. 그리고 에너지가 작은 게 안정이, 큰 게 안정이. 작은 게 안정.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불안정해져요. 너네 첫 번째 껍질에 있을 때 가장 안정한데, 가장 안정한 상태를 바닥 상태 들어가니? 한번 들어갔어? 너네 바닥에 이게 벌러덩 누워있으면 안정하잖아. 편안하고. 에너지가 작은 껍질에 전자가 있어서 안정한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그럼 에너지가 커져서 불안정한 상태는 무슨 상태라든지 알아요? 들뜬 상태 들어갔어? 들떠있다. 들떠있으면 불안정하잖아. 그치? 자, 그때 얘들아, 전자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커지는 거죠. 작은 데서 큰 쪽으로 갔으니까, 그치? 그럼 에너지가 커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니 방출해야 되니? 흡수해야겠죠. 요거 차이 나는 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에너지 흡수할 때는 우리가 스펙트럼으로 찍었을 때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흡수 스펙트럼이 찍혀나오거든요. 저번 시간에 스펙트럼 한번 얘기했죠? 아, 얘기 안 했나? 했지? 나왔었지, 그치? 스펙트럼 종류가 뭐가 있었는데? 연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산 스펙트럼 중에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있었잖아.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에너지 흡수에서 흡수 스펙트럼, 내려갈 때는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에너지를 방출해서 무슨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근데 밑에 자리가 비어있다 그러면 전자는 가능하면 올라가려고 그럴까 내려오려고 그럴까? 내려오려고 그러겠죠. 왜? 내려와야지 안정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소들, 원자들의 스펙트럼을 찍으면 가능하면 내려오면서 에너지 방출하면서 무슨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이 찍힌다. 근데 이 너더퍼드라는 과학자는 아직까지 전자 껍질이라는 거는 발견을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보어라는 과학자가 나와요. 보어 유명한 과학자라서 들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 보어라는 과학자가 이 원소들, 원자들에서 선 스펙트럼을 찍게 돼요. 선 스펙트럼? 그러니까 뭐 여기 빨간빛, 뭐 노란빛, 뭐 파랑빛 어떤 원소의 스펙트럼을 찍었더니 이렇게 몇 가지 색깔이 방출이 되더라고요. 그 말은 이 원소 안에 전자들의 에너지는 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이다. 만약에 전자가 여기에도 있을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내려올 때 요만큼의 에너지 방출. 여기서 만약에 있을 수 있으면 여기서 내려올 때 이만큼의 에너지 방출. 여기도 있을 수 있으면 여기서 내려올 때 이만큼의 에너지 방출. 하다 보면은 에너지가 어떻게 돼? 다 찍혀나오겠죠. 지금 무슨 소리인지 알겠니? 다 찍혀나오면 무슨 스펙트럼으로 간지? 연속 스펙트럼. 근데 실제 원소들은 이렇게 몇 군데. 그러니까 여기서 요만큼의 방출 에너지 또는 여기서 요만큼의 방출 에너지, 뭐 여기서 요만큼의 방출 에너지. 몇 가지의 방출 에너지만 발견이 된다라는 거죠. 한번 나갔다 와. 괜찮아. 화장실 한번. 화장실 가서 찌린내 한번 맡고 오면은 정신이 들 거야. 한번 나갔다 와. 물 한 잔 먹고. 졸릴 수 있어. 자, 그래서 원소들, 원자들의 선 스펙트럼, 즉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관측되는 걸로 봐서 전자들이 이 공간에서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모든 공간에 다 존재하는 게 아니고, 전자들이 존재하는 뭐가 있다? 네? 네, 전자 껍질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을 반박하면서 이런 모형으로, 전자 껍질 모형으로 바꾸게 되죠. 응? 이건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런 거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면 중성자 발견이라고 있어요. 중성자 발견. 가방을 옆에 올려요. 바닥 지저분면 안 돼요. 선생님도 주말은 수업이 많고 그래서 저번에 주에도 얘기했듯이 한 5시간밖에 못 자거든. 5시간 자고 와서 선생님 이렇게 수업하는데 니네들 선생님보다 많이 잤을 거 아니야? 아니야? 어제 게임하느라고 조금밖에 못 잤어요? 그리고 선생님 저번에 한번 얘기 안 했나? 니네 너무 선생님 수업만 이렇게 듣고 있으면 졸리니까 발표 수업도 한번 하고 얘기 안 했니? 우리 무슨 주제 좀 정해갖고 매주 하나씩 응? 과학에 대한 발표 수업도 하고 그럼 재밌지 않을까? 안 좋아하냐 그런 거? 응?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게 주의식 교육이라서 별로 좋지가 않아. 그래서 너네가 좀 스스로 자기 생각도 좀 얘기하고 그런 수업들이 좋은 건데. 자, 그 다음 중성자 발견. 중성자 발견은 그 실험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옛날에 그 원자핵 발견했던 러더퍼드라는 과학자하고, 그 다음에 골트슈타인이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이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지게 되는데, 무슨 실험을 하냐면 양극선 실험. 음극선하고 달라요. 양극선 실험을 하는데 어떤 실험이냐면 이렇게 유리관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금속판을 연결을 하고요. 여기도 이제 구멍을 이렇게 몇 개를 뚫어놔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수소기체를 넣어줘요. 근데 저번 주에 배웠던 그 음극선 실험하고 약간 달라. 음극선 실험은 이 유리관이 아무런 물질이 없는 무슨 상태였죠? 진공 상태였지. 그리고 이 금속판에다가 전기를 꽂았는데 음극선 실험할 때는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었고 이쪽이 플러스 극이었는데 요거는 거꾸로 꽂아줘요. 이쪽이 플러스 극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그리고 고전한 전기 에너지를 굉장히 크게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빛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구멍 뚫어놨더니 이 구멍으로 또 빛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과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더니 왜 빛이 왜 나올까 또 연구를 한 거죠. 근데 빛이 어느 쪽으로 끌려갔어? 아니 자꾸 대답해봐 이년 가만히 있으면 졸려. 선생님이 가르쳐주잖아. 이거 못 읽어? 마이너스 극으로 빛이 끌려갔지, 그치? 그러면 이 빛이 마이너스 쪽으로 끌려간 걸로 봐서 이 빛은 플러스 성질이 있다, 마이너스 성질?
플러스 성질이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끌려갔겠지. 그지? 그래서 플러스 성질이 있다 해서 이거를 양극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 빛이 왜 나왔냐 그거거든. 근데 요 안에다가 지금 무슨 기체 넣어줬어? 수소. 수소가 원자번호 몇 번? 1번. 그럼 수소는 양성자 하나 있고 전자가 하나 있죠. 요게 수소 원자야. 근데 수소 원자 핵에는 양성자 하나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수소는. 왜? 양성자 하나만 있어도 반발력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냥 존재할 수 있겠죠. 중성자가 필요 없다. 그래서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로 이루어진 게 일반적인 수소예요. 근데 고전한 전기 에너지로 공급하니까 이 전자가 이 원자에게 속박되어 있다가 에너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운동이 더 활발해지겠죠. 그러면서 튀어나가 버려요. 원자가. 그래서 전자가 툭 튀어나와. 그럼 누구만 남으니? 양성자만 남죠. 됐니? 그래서 전자가 막 튀어나오고 양성자만 이렇게 남아. 그리고 전기가 꽂혀 있잖아. 그럼 여기 튀어나온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어디로 갈까? 플러스로 막 이렇게 간다. 그럼 여기 남아있던 양성자는 플러스 뛰니까 어디로 갈까? 마이너스로 막 가겠죠. 응? 그러면서 양성자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얘도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양극선은 누구? 양성자의 흐름이죠. 그래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이제 원자 안에 이런 플러스 띄는 양성자가 있구나 그런 걸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개념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저거 이거 잘못 썼다 제목을. 이거 중성자라고. 미안해. 양성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뭘 발견해요? 중성자를 발견하는데 과학자 중에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체드윅이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얘가 어떤 실험을 하냐면 베릴륨판에 알파 입자 충돌 실험. 근데 베릴륨이 금속이에요. 금속 원소 중에. 그래서 베릴륨판을 얇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까 금박같이 얇게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또 이제 알파 입자 발생기 위해서 알파 입자를 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에서 어떤 입자가 이렇게 툭툭 튀어나왔는데 지금까지 하고 다르게 중성 입자들이 툭툭툭툭 튀어나와. 너네 지금까지는 어때? 전부 다 입자가 전기를 띄웠거든? 전자 무슨 전기 띄웠니? 마이너스 떴죠. 그 다음 발견한 게 원자핵이었지. 원자핵 무슨 전기 띄니? 플러스. 그리고 원자핵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 발견하죠. 양성자 무슨 전기? 플러스. 그럼 지금까지는 전부 다 전기 띄는 입자들이었단 말이야. 근데 전기 안 띄는 입자가 막 튀어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알파 입자 가서 부딪혀서 이 원자 안에 입자가 툭툭 튀어나온 거야. 그럼 얘는 뭘까? 그러면서 중성자라고 이제 나중에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입자 안에 중성자라는 애도 있구나. 그래서 원자 안에 들어있는 이런 입자들을 순서대로 밝혀내게 돼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실험을 했다 그 정도가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쪽으로 가시면 이거는 이제 다 설명한 거야.
22초기 가면은 보호. 아까 전에 지웠는데 보호가 무슨 스펙트럼? 산 스펙트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방출선, 빛이 나오는 방출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원자 안에 뭐가 있다? 전자 껍질이 있다. 전자 껍질이 있고 그 껍질 안에서 전자들이 돌아다닌다는 것을 알아내거든. 그럼 조금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마이크 너무 큰가? 아, 이름을 또 다 외웠다가 또 까먹었어.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